구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드렸는데요. 잘 적용 안 되던 문제들이 있었을까? 짜잔짠짠. 수의 활용. 138, 139 쪽에서 이상한 거 안 되는 거. (140) 141쪽에서 이상한 거 안 되던 거. 142, 143쪽에서 잘 안 되던 거. 특히 여러분들 그 유형 83이라고 되어 있어서 삼각형 모양 결정하는 거 있거든. 각으로 결정하는 거 아니야. 길이로 결정하는 거야. 사인 법칙 이용해서 길이를 나타내고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길이를 나타낸 다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인수분해해서 마찬가지로 삼각형의 모양 결정하는 거 있었죠. 그쵸? 그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등변 삼각형 또는 직각 삼각형 또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 또는 정삼각형의 관계 찾아내 주실 수 있으면 돼요. 그대로 연결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144, 145쪽에서 이상한 거 안 되는 거. 146, 147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이쪽은 다음 시간에 또 질문 한번 받을게. 이상한 거 안 되는 거 있으면 다시 질문해도 괜찮아. 알았지? 문제 풀어본 사람 중에서 또 이상한 거 안 되는 거. 148, 149. 150. 수열. 자, 수열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냐? 수 또는 문자를 순서대로 나열해 놓은 녀석을 우리는 수열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열이라고 하는 녀석에서는 수 또는 문자를 순서대로 나타내기만 하면 다 수열이야.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의 순서로 수를 나열했습니다. 수열입니까? 네, 수열입니다. 근데 이 수가 나열되어 있을 때 순서에 따라 어떤 특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기본적인 수열을 배울 거고 그 녀석을 첫 번째 등차 수열, 두 번째 등비 수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열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예요. 자, 우리는 수열에 제일 처음에 놓여 있는 녀석들, 나열되어 있는 수 또는 문자들이라고 하는 녀석을 다 항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그치? 그래서 수열이라고 하는 녀석은 얘를 주어진 수열의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과 같이 오른쪽 아래에다 작은 글씨를 이용을 해서 얘를 아래 첨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녀석을 가지고 항의 번호를 매겨서 나타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수들을 순서대로 모아놓은 놈이기 때문에 주어진 녀석을 마치 집합처럼 표현을 해서 집합 AN이라고 하는 녀석은 AN이라고 하는 수열을 나타내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과 같이 이 항 번호라고 하는 녀석은 뭐에 대해서만? 양의 정수, 자연수에 대해서만 나타나게 돼버려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오케이? 자, 근데 이 수열이라고 하는 녀석이 말이야. 지금 나타나 있는 녀석하고 나타나 있는 녀석들 같은 경우에서는 내가 주어진 수열을 난잡하게 나타냈거든. 그래서 주어진 녀석을 어떤 일정한 규칙이라고 하는 녀석을 가지고 나타낼 수 있도록 할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은 뭘까? 5. 100번째 항은 뭘까? 100.
나열되어 있는 수들의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우리는 항 번호가 무엇이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주어진 수열을 예측할 수 있지. 그와 같이 항 번호가 무엇이 되든 상관없이 수열을 예측할 수 있는 그 항을 순서에 의해서 나타내는 관계식을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항이 1, 두 번째 항이 2, 세 번째 항이 3이 돼버리니까 주어진 수열의 일반항은 AN은 N이라고 쓰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1, 3, 5, 7, 9, 그 다음 항은 뭘까? 11. 그럼 우리는 이와 같이 홀수라고 하는 녀석들을 순서대로 나열을 해 놓은 것도 하나의 수열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는 녀석을 찾아볼 거야. 첫 번째 항이 1이 나오고 두 번째 항이 3이 나오고 세 번째 항이 5가 나오도록 나타낼 수 있는 일반항은 2n-1로 나타내주면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를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오고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를 집어넣었을 때 9가 나오도록 하는 관계식. 이걸 우리는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너네들이 수열의 규칙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그 수열의 일반항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일반항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항 번호, 몇 번째 순서에 놓여 있는 수든지 다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가 돼버리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8번 문제 먼저 볼 거야. 첫 번째 항이 4, 두 번째 항이 4, 세 번째 항이 4, 네 번째 항도 4로 나타나고 있는 수열의 일반항 AN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라고 써주면 될까? 4. 마치 상수, 함수를 나타내듯이 항 번호에 상관없이 주어진 수열의 모든 항이 4. 오케이? 잠깐만. 자, 그러면 9번. 6, 오케이. 6개월. 자, 그럼 9번 같은 경우에서는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2,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3으로 나타났으니까 주어진 수열의 일반항은 뭐라고 나타내주면 될까? 마이너스 n. 그쵸? 다음 세 번째 10번 보시게 되면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과 같은 식으로 나타나 있어. 그럼 주어진 녀석의 n번째 항은 n의 제곱이라고 하는 n이라고 하는 양의 정수, n이라는 자연수에 대한 관계식을 만들어내는 걸 우리는 주어진 수열의 일반항을 찾는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1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4, 4 곱하기 5.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그럼 주어진 수열의 n번째 항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나타내면 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n이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뒤에는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이 곱해진 녀석으로 만들어지면 되겠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는 녀석을 찾는 연습을 할 거야. 자, 13번 보시면 3분의 1, 3분의 2, 5분의 2인가? 4분의 2. 그 다음 5분의 3, 6분의 4. 항상 일반항이라고 하는 녀석을 발견을 하실 땐 n번째 항이라고 하는 녀석 기준으로 볼 거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그럼 주어진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는 녀석은
분자는 항 번호와 똑같이 움직이고 있지. 그런데 이때 분자에 비해 이만큼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녀석의 분모는 n 플러스 2라고 하는 녀석으로 일반 항이라고 하는 녀석을 찾아줄 수 있으면 돼.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어디서 뭐가 이렇게 울리냐? 내 건가? 공사 소리 아닌가? 공사 소리? 이쪽에서 602호 저 철거 나온다. 602호 철거한다고? 여기 저 엘리베이터에 붙었거든요. 602호? 뭐 철거하려고 했다. 602호 다 끝났는데? 잠깐만, 나 뭐 좀 하나만 확인할게. 근데 어제 제가 애들이랑 화장실 올라갔었는데 그때 사람 있었어요. 602호? 그 교회에 있는 아직 사람이 있었어요. 어제 저기 정리 다 해서 끝났을 거야, 아마. 오이씨. 자, 그러면 자, 넘어가서 이제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녀석을 배우게 될 건데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냐면 우리가 수라고 하는 녀석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일정한 수만큼 더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해. 자, 첫 번째 얘 보자. 얘는 다음 항을 만들 때 얼마씩 더해가고 있어? 1씩 더해가고 있지, 그치? 1씩 더해가고 있지. 등차 수열. 항과 항 사이의 차이가 일정한 수열. 얘는 얼만큼씩 더해가고 있어? 이만큼씩 더해가고 있지, 그치? 등차 수열. 항과 항 사이의 차이가 일정한 수열. 자, 얘는 얼만큼씩 더해가고 있어? 마이너스 1만큼씩 더해가고 있지. 등차 수열. 인접한 두 항 사이의 차이가 일정한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인접한 두 항 사이의 차이라고 하는 녀석을 뭐라고 부르느냐? 공차라고 부를 거야.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수열의 첫 번째 항이라고 하는 녀석이 주어지고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이 주어져 있을 때 두 번째 항이라고 하는 녀석은 첫 번째 항에다가 일정한 수만큼을 더해서 만들죠. 맞아요? 그래서 이 D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공차라고 부를 거야. 두 값의 차이 뭐라고 불러? difference. 오케이? 영어로 얘기하면 조금 더 잘 알아듣지 않냐? 아 그래서 딜에 했던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D라고 하는 녀석을 쓴 거야. 차이. 자, 그러면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D만큼을 더한 거야. 그런데 두 번째 항 기준으로 보게 되면 D만큼이 더해졌지만 첫 번째 항 기준으로 보면 공차가 몇 번 더해졌어? 두 번 더해진 거야. 네 번째 항이라고 하는 녀석은 세 번째 항을 기준으로 보면 D만큼 더해진 거야. 그럼 주어진 녀석 같은 경우에서는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보면 공차가 얼만큼 더해졌어? 세 번 더해졌어. 그치? 그러면 다섯 번째 항이라고 하는 녀석은 네 번째 항을 기준으로 봤을 때 D만큼 더해진 거야. 그럼 우리는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얘는 공차가 네 번 더해져서 만들어진 수열이 돼버리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등차 수열에서 두 가지 일반항하고 관련되어진 관계식을 얘기할 건데 먼저 첫 번째 n 플러스 1번째 항을 만들 거야. 그러면 n번째 항에다가 뭘 더해주면 돼? D만큼을 더해주면 돼.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는 등차 수열의 인접한 항들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얘기해서 얘를 점화식이라고 부를 거야. 그럼 우리는 이 점화식을 변형시켜서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뺀 게 d입니다 라고 하는 관계식도 만들 수 있겠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뺀 게 d이다 라고 쓰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n번째 항을 구해보자. n번째 항은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d를 하나 더했어.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d를 3번 더했어.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d를 n-1번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수열이 등차 수열이다 라고 하면 그 수열의 일반 항이라고 하는 녀석을 첫 번째 항과 공차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을 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 153쪽에 보시게 되면 두 번째 괄호에 A의 n은 A 플러스 n-1 D라는 표현이 나타나 있죠. 일반적으로 첫 번째 항을 나타낼 때는 첨자 안 쓰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A는 첫 번째 항, D는 공차라고 생각을 해 주실 거고 그 옆에다가 요거 메모 하나만 좀 부탁드릴게요. 점화식 말이 이상하지? 점화식 한자야 한자. 인접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 인접한 항들 사이의 관계식을 다 점화식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등차 수열의 점화식, 등비 수열의 점화식, 개차 수열의 점화식, 계비 수열의 점화식, 알파 수열의 점화식 해서 이 점화식이라고 하는 녀석을 가지고 인접한 항들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찾아낼 거고, 나 때는 점화식이 주어져 있으면 15가지 유형 중에 하나를 가지고 일반항을 찾는 부분의 문제를 잡았는데, 너네들 같은 경우에서는 점화식 관계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을 해서 항들을 조금 나열하는 방식으로 주어진 수열의 항을 찾는 부분으로 내용들이 조금 바뀌었어. 그래서 점화식이라고 하는 녀석은 인접한 항들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주어진 내용 정리한다 생각해 주시면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인접한 항들 사이의 차이가 일정하다. 그럼 우리는 일반 수열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너네들은 지금 그 수열의 일반항을 찾는다라고 생각할 거야. 그런데 인접한 항들 사이의 관계식이 일정하면 일반항을 뭐를 이용해서? 첫 번째 항과 공차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주어진 수열의 일반항을 찾아낼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153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일반항을 찾는 부분에 대한 연습을 조금 시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4번은 첫 번째 항이 뭐예요? 두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은? 그럼 우리는 일반항 AN이라고 하는 녀석을 첫 번째 항 2에 n-1 이용해서 n이라는 녀석 찾아낼 수 있겠죠. 물론 여러분들 주어진 수열 규칙 보고 그냥 2n이라고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일반항은. 오케이? 다음 19번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항이 3이고 공차가 2인 수열로 나타나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일반항 A, N이라고 하는 녀석을 첫 번째 항이 3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녀석으로 찾아낼 거야. 오케이? 이해돼? 그렇게 해서 153쪽에서 이것저것 일반항 공식을 이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연습을 하실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 25번에서부터 36번까지의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항을 가지고 수열의 첫 번째 항이나 공차라고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들을 조금 정리하는 연습을 좀 해보실 거야. 자, 그래서 28번까지는 니들이 알아서 보시면 되고 29번. 자, 두 번째 항이 얼마래요? 8. 그 다음 다섯 번째 항은 17로 주어져 있죠. 무슨 수열이래? 등차 수열이래. 그럼 등차 수열이니까 우리는 일반항 AN이라고 하는 녀석을 A 플러스 D의 N-1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나타낼 거야. 자, 그런데 두 번째 항이 8이래. 그 다음 다섯 번째 항이 17이래. 그럼 두 번째 항은 첫째 항 플러스 D라는 녀석이 8이고 그 다음 다섯 번째 항은 첫째 항 플러스 4D라는 녀석이 17이 돼버리는 거지. 그럼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면 3D라고 하는 녀석이 9가 되면서 D는 3이 돼버리는 거죠. D가 3이 돼버린다는 얘기는 A는 5. 그럼 우리는 첫 번째 항과 공차라는 걸 알았으니까 주어진 수열의 일반항은 5 플러스 3의 n-1이 돼버리니까 3n 플러스 2라고 하는 녀석으로 일반항을 찾아낼 수 있겠죠. 이해돼? 그런 식으로 주어진 일반항들을 찾아줄 거야. 이해돼? 자, 여러분들 33, 34, 35, 36 유형에서 보시게 되면 자, 문제 보시게 되면 등차 수열에서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이라고 되어 있죠.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이라고 하는 부분에다 밑줄을 한번 쳐봅시다. 처음으로 양수가 된다는 얘기는 첫 번째 항과 공차라고 하는 녀석이 어떤 수들로 주어져야 우리는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까? 첫 번째 항은 음수여야 되겠죠. 공차는 양수여야 되겠죠. 첫 번째 항이라고 하는 녀석이 음수로 주어지고 공차가 양수로 주어져야 처음에 계속 음수로 나타나는 항들이 D만큼 더해지면서 어느 순간에 양으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먼저 3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일반항 AN이라고 하는 녀석은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4로 주어져 있고 공차가 2로 주어져 있는 놈이기에 얘는 2n-16이 돼버린다는 거야. 그럼 주어진 녀석이 양수가 된다는 얘기는 항 번호는 8보다 커야 되겠다. 그럼 몇 번째 항까지 음수? 7번째 항까지 음수. 8번째 항 0. 9번째 항부터는 양수.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공차라고 하는 녀석은 제가 여러분들 설명하는 과정 중에서 제약 조건 얘기한 적 없어. 그치? 양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이해되냐? 다음! 등차 수열에서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놈입니다.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냐면 세 개의 수가 있어. 이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을 때 arithmetical progression인가? 그래서 AP라고 하는 녀석을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쓸게요. 그러면 우리는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이란 얘기는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는 B에서 A를 뺀 값과 C에서 B를 뺀 값이 서로 같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B라고 하는 녀석은 A 더하기 C가 되죠. 그래서 B라고 하는 녀석은 2분의 A 더하기 C가 되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 B라고 하는 녀석을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세 수 중에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얘를 등차 중항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A와 C를 더해서 2를 나누어서 B를 구했다.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산술 평균이라고 불러.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녀석은 산술 평균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녀석을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4, x, 12 이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 그럼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세 개의 수 중 가운데 있는 녀석은 양옆에 있는 두 수의 산술 평균과 똑같다. 그래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을 때 가운데 있는 녀석들의 항들을 찾아낼 때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등차 중앙의 성질을 이용해서 주어진 내용 끌고 들어갈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러면 41번 5하고 x하고 15하고 y하고 25 자, 여기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세 개의 수들을 한번 골라내 볼게. 5하고 15하고 25도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5하고 25를 더한 다음 2로 나누면 15가 나오는 거야. 그럼 x는 얼마? 10. y는 얼마? 20. 우리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개의 수 가운데 간격이 똑같이 두 개마다 하나씩 골라내도 얘네들은 무슨 수열을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 대신 요 세 개의 수에서의 공차는 얼마야? 5가 되는 등차 수열. 그런데 이 세 개의 수만 골라내면 공차가 얼마야? 10이 돼버리는 등차 수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주어진 녀석 적당하게 간격 나누어서 얘네들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할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등차 중앙을 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 중에 45, 46, 47 별표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 밑줄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라는 표현이 나타나게 되면 말 그대로 세 개의 수에 대한 어떤 조건이 주어진 거죠. 세 개의 수다라고 얘기하면 미지수가 몇 개야? 세 개야. 그런데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란 얘기는 조건 하나가 주어졌다는 얘기지. 그럼 우리는 미지수 하나를 줄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조건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우리는 미지수가 하나씩 줄어든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할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가 주어져 있으면 가운데 있는 항을 A로 잡을 거고 얘보다 작은 항 A-D, A 플러스 D와 같이 세 개의 수를 놓고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자. 알았지?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세 개의 수를 놓자.
그럼 등차 수열을 이루는 4개의 예수가 주어져 있으면 하나 더? A 플러스 2D? 이러면 돼? 괜찮아? 조금 더 예쁘게 만들게. A 마이너스 D와 A 플러스 D와 A 플러스 3D와 A 마이너스 3D라는 녀석으로 놓을게.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공차가 얼마인 등차 수열이라는 거야? 2D인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라고 하면 공차가 D인 세수를 세팅하면 계산이 조금 더 편해지고, 등차 수열을 이루는 4개의 수라고 하면 공차가 2D인 4개의 수를 세팅하면 조금 더 편해져. 자, 그래서 45번을 보시게 되면 3개의 수의 합이 9가 되고 3개의 수의 곱이 15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45번에서는 A-D와 A와 A 플러스 D라고 하는 3개의 수를 더해서 3A라고 하는 녀석이 9가 되도록 하는 A를 먼저 찾을 거야. 그 다음 3-D라는 수와 3 플러스 D라고 하는 수 3개를 모두 뭐 할 거야? 곱할 거야. 그래서 그 녀석이 15가 되도록 하는 D를 찾을 거지. 그럼 3하고 15하고 약분하고 9 마이너스 D 제곱이 5가 돼버리니까 D 제곱은 얼마? 4. D는 풀마 2. 그래서 플러스 2인 경우에는 3개의 수는 1, 3, 5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일 때 3개의 수는 5, 3, 1이라는 순서로 나타나는 2가지 순서의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세수를 찾아낼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주어진 관계를 만족시키는 3개의 수만 찾으면 되니까 1, 3, 5가 답이다 라고 하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렇게 해서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 등차 수열을 이루는 내수, 그래서 45번 위쪽에다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내수라고 하는 개념으로 요거 하나 정시 좀 부탁드릴게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특별하게 어려운 거 있을까? 없어. 등차 수열이 제일 쉬워. 그래서 156, 157, 158, 159. 이거 쭉쭉 나가면 쭉쭉 나갈 것 같은데. 나갈까? 하나, 둘. 잠깐만.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등비 수열의 합하고 원리 합계, 수열의 합, 시그마 연습시키는 거 조금 버벅될 거. 그래. 등차 수열까지 오늘 끝내버리자. 금방 끝나. 괜찮아. 해치지 않아. 알았지? 등차 수열의 합. 괜찮아.
왜 웃어? 왜? 왜? 아니요, 문제 풀 시간도 줄 수 있어. 문제 풀 시간도 줄 수 있어. 왜? 뭐 문제 있어? 네, 아니 재밌어. 어? 뭐가 재밌어? 등차 수열이 재밌어. 어? 등차 수열이 매우 흥미로워. 제일 쉬워. 등차 제일 쉬워. 옛날에 그 가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학교 선생님이 1부터 10까지 더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대. 100 아니었어요. 어? 1부터 100 아니었어요. 뭐 1부터 100이든 1부터 10이든. 어쨌든 간에 그래서 1부터 10까지를 물었더니 갑자기 머릿속에서 뭐 하더니 답이 얼마요? 그러더라고. 학교 선생님이 신기해서 그럼 1부터 100까지는 얼마요? 1부터 1000까지는 얼마요? 해버리는 거야. 신기하다. 너 어떻게 했니? 라고 물어봤더니 어차피 우리가 1부터 시작하는 자연수라고 하는 녀석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10까지죠. 그쵸? 그 다음에 저 녀석을 거꾸로 한번 놨다는 거지. 10 9 8 1 그럼 위에 있는 녀석은 1씩 증가하고 있지. 밑에 있는 녀석은 마이너스 1씩 증가하고 있지. 그럼 위에 있는 녀석은 1씩 증가하고 있고 아래에 있는 녀석은 마이너스 1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녀석 두 개를 더하고 주어진 녀석 두 개를 더해버리게 되면 똑같이 1만큼 더하고 1만큼 빼는 부분들이 돼버리니까 얘네들을 더했을 때 그 합이라고 하는 녀석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주어진 값을 S라고 놓고 좌변과 우변끼리 덧셈을 하게 되면 2배의 S라고 하는 녀석이 11이라고 하는 녀석이 모두 몇 개가 생긴다는 거야? 10개가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S라고 하는 녀석은 55다. 맞아?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녀석을 구할 거야. 그러면 주어진 등차 수열의 합을 SN이라고 나타내자. 저 n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냐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나타내는 기호라고 생각할 거야. 그래서 주어진 녀석을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n번째 항까지 더한다라고 생각할 거야. 다음, 구하고자 하는 SN이라고 하는 녀석을 순서를 거꾸로 써서 주어진 녀석을 이렇게 한 번 더 써줄 거야. 그럼 위에 있는 녀석은 우리가 얘네들을 이제부터 순서대로 덧셈을 할 거거든. 위에 있는 녀석은 D만큼 더해지고 밑에 있는 녀석은 D만큼 빼지고 있는 거지. 그럼 첫 번째 두 개의 항의 합이나 두 번째 두 개의 항의 합이라고 하는 녀석 결론적으로는 같아지겠지.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 S의 n은 2분의 n 첫 번째 항 플러스 n번째 항이라고 하는 관계식을 만들어낼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덧셈을 하고자 할 때 첫 번째 항과 n번째 항이 뭔지 알고 있으면 첫 번째 항과 n번째 항을 더한 다음 2분의 n 덧셈하는 항의 개수라고 하는 녀석으로 곱해주면 우리는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고 n번째 항이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일반항의 공식에 의해 첫 번째 항 플러스 뒤에 n-1로 나타나 있지.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녀석은 2배의 a1 플러스 뒤에 n-1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주어진 녀석을 나타낼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 두 개의 식 중에 하나를 이용을 해서 구할게. 얘는 첫 번째 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식이고, 얘는 첫 번째 항과 덧셈하고자 하는 마지막 항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결정하는 부분들이 돼버릴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래서 161쪽으로 가서 10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자. 자, 1 더하기 6 더하기 11 더하기 31. 자, 먼저 공차 얼마? 첫 번째 항. 그럼 우리는 주어진 수열의 일반항부터 찾을 거야. 따라서 얘는 5n 마이너스 4. 그러면 31이라고 하는 녀석은 몇 번째 항일까? 7번째 항이죠. 네. 일반항이 5n-4로 주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항부터 7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할 거야. 그 녀석을 S7이라는 녀석으로 나타내고, 모두 덧셈을 하는 항이 7개니까 2분의 7에 첫 번째 항 2 곱하기 플러스 5 곱하기 n-1 6.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얘는 2분의 7 곱하기 32가 되면서 7 곱하기 16, 7, 6에 42, 7, 1은 7, 112. 또는 2분의 7에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이 뭔지 알지? 32.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항과 공차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해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느냐, 아니면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이용을 해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느냐. 결국은 니들이 어떤 수열이 주어져 있으면 먼저 그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는 녀석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그 일반항을 이용을 해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는 것, 이걸 우리가 어떤 수열이 주어져 있을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두 가지 체크리스트라고 얘기를 하자. 그래서 수열이 주어져 있을 때 일반항을 구할 수 있으면 일반항을 구할 거야. 그리고 일반항이 구해진다는 얘기는 우리는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은 다 구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자.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러면 우리 15번으로 가서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두 수열의 첫 번째 항과 그 다음에 공차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15번. 두 번째 항이 얼마래요? 1이래요.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이 얼마래요? 마이너스 3이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계산을 할 거야? 첫 번째 항을 A라고 하고 공차를 D라고 합시다. 그럼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플러스 D가 1인 거죠. 다음 여섯 번째 항까지의 합은 2분의 6에 2A 플러스 5D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3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는 주어진 관계식에서 2A 플러스 5D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1이 돼버리겠다. 그럼 2A 플러스 2D는 2가 되면서 두 식을 빼면 마이너스 3, D는 마이너스 1. 첫 번째 항은 2. 그래서 주어진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2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돼버리니까
3-n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수열의 일반항을 찾을 수 있게 돼버린다.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래서 너네들 지금 뭐 해볼 거냐면 160, 161조 여기에 있는 문제들 지금 싹 다 해봅니다. 오늘 수업할 건 다 했어.